이제 너희들을 믿지 않으려고. C반 애들도 나민이가 계속 만졌는데 다 초침 하나도 안 맞아. 확실하게 내가 수현이를 못 믿어서가 아니야. 자, 넘어가. 18번 해봐 또.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건데 이것도 얼마나 기억구나 보자. 누구나 아까 와서 질문하더라고. 그새 까먹고. 빨리 풀어. 최고창 그건가? 아니야. 얘가 합성함수인 거 보여요, 여러분?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인 건 보여요? 이게 새로운 함수일 거 아니야? 어떤 함수 GT. 그 GT를 얘라고 놓으면 F와 G를 합성한 거야. 이게 합성함수 극한이라는 게 안 보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가죠? 우리는 원래 저 GT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풀면 이 문제는 풀 게 없어, 별로. 풀 수 있어. 근데 저거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선생님이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자,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자. 자, T가 무한대로 가면, 여경아, GT 어디로 가요, 이거? 누가 봐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가 똑같아. 최고차의 개수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최고창 맞잖아요. 아니, 이거는 다른 내용이야. 이건 다른 내용이다. 네? 들어 일단. 네. 3을 향해 가. 그러니까 3을 찾는 건 최고창이 맞는데 3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3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야 된다. 그래야 왜? F라는 함수가 불연속 함수잖아. 맞아, 안 맞아? 자, 3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시험 워낙 잘 나오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돼. t에다 1 나오면 2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서 2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러면 t가 무한대를 향해 가면 3을 향해 가는데 3보다 큰 쪽에서 3을 향해 가, 작은 쪽에서 향해 가? 큰 쪽에서 향해 가는 거야. 3의 우극한이라고 이게. 근데 매번 저렇게 그래프를 그린 게 번거로워 안 번거로워? 번거로우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3을 향해 가는데 분모가 0이 되는 값 기준, 정근선 기준으로 얘보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따져야 된다 그랬지. t가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얘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1보다 더 큰 값만 대입하면 돼요. 1보다 큰 값 중에 만만한 거 뭐지? 10 대입해 그냥. 뭐 2, 3 대입해도 상관없어. 10 대입하면 얼마? 9분의 10 대입하면 29. 3보다 커 안 커? 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3의 우극한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판단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해가셨죠? 자, 그럼 3의 우극한 그래프를 봐. 3의 우극한 얼마야? 3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자, 두 번째 거 너희들이 이제 풀어봐. 이해가지? 이해돼? 3의 우극한 나오는 거예요? 자극한 아니에요? 아니, 얘가 3의 우극한이지. 어? 3보다 큰 쪽에서 3을 향해 가잖아. 이 그래프가. 그 값을 대입해봐도 9분의 29는 3보다 큰.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 우극한이 어떻게 나온 거라고요? 아니 그래프로 조금만 이해했어요. 얘가 0이 되는 값. 아까 너 설명할 때 안 들었었어? 아니 그건 야,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무한대를 향해 가니까 오른쪽이 왼쪽이야. 오른쪽. 그러니까 3보다 큰 값. t에다 10을 대입해서. 대충 근사값 봤더니 9분의 29라며.
그럼 9분의 20은 3보다 커 작아? 크니까 큰 쪽에서 3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다. 유추합니다. 두 번째로 값이 뭐 나와? 2 곱하기 2가 돼서 나오니? 그럼 맞게 푼 거야. 되죠? 넘어가도 돼? 뭐 얘기해봤지? 아니 안 되고 있잖아. 너 지금 두 번째 거 답이 안 나오고 있잖아. 아니 저걸 이해하느라 두 번째 못했어. 아니 0이 되는 분모가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오른쪽의 그래프를 바라봐야 하니 1보다 더 큰 값을 대입해서 얘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따지면 된다고. 그러니까 9분의 29는 3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3의 5칸이라고. 돼? 아 잠깐 사진 좀. 자, 극한의 성질로 갑니다. 자, 극한의 성질은 전제가 있어야 돼, 전제가. 그 전제가 중요한데, 여러분 책에 적혀 있네요, 여기 지금 4번까지 번호 적혀 있는 거. 그 전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요. x가 a를 향해 갈 때 fx의 극한값이 수렴을 하고 x가 a를 향해 갈 때 gx의 극한도 수렴을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요. 수렴을 할 때만 이 성질이 성립하는 거야. 각각이 수렴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아.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극한의 성질 중에 이거 하나를 먼저 써볼게. 선생님이 a를 향해 갈 때 fx 풀마 gx의 극한값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수렴하면 극한을 리미트를 분배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뜻을 이해하면 되거든.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가 fx의 리미트 치하고 gx에다가 리미트 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그마 기억나니? 시그마 기호가 시그마 가로 열고 an 더하기 bn이 있을 때 시그마는 시그마 an, 시그마 bn으로 분배를 해서 각각 따로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곱하기 나누기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런 의미처럼 이 리미트를 분배를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수렴을 하는 거야. 즉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의 극한값과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gx의 극한값으로 분배를 할 수 있다. 그러니 각각이 수렴함으로 이 새끼가 알파, 이 새끼가 베타로 수렴하니까 알파 풀마 베타의 값이 된다의 의미인데, 그럼 왜 수렴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리느냐? 잘 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게 합답형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그 합답형이 하나도 안 풀리죠, 학생들이. 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 어차피 크게 의미가 없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 덧셈뺄셈과 똑같아.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x가 0을 향해 갈 때 x분의 1 빼기 x분의 1이 있다고 쳐볼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얘가 fx인 거야, 얘들아. 얘가 gx야. f와 g가 다르다는 전제가 없잖아. 같아도 상관없거든. 그지? 맞나요? 자, 우리 일단 x가 0을 향해 가면 x분의 1은 어디로 가죠? 풀만 무한대. 왜냐면 x분의 1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겨보았잖아. 0의 우극한은 양의 무한대, 0의 자극한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 그러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이 가는 방향 자체가 반대야. 그 어쨌든 발산인 거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내가 만약 이 새끼가 수렴하지도 않는데 내가 리미트를 삥삥해서 발산한다고 해서 발산이 될 것 같다라고 추정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 x분의 1 빼기 x분의 1 자체가 얼마야? 0이잖아. 0의 극한값은 얼마야? 0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간단한 이런 예만 들어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 발산, 풀마, 발산이 수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이 다 뭐해? 발산을 하면서도 더하거나 뺀 경우들이 그 전체 입장에서는 수렴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리미트를 분배해서 발산이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가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전제가 깔려야 된다? 수렴한다는 전제 하에 리미트를 분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증명을 할 수가 없다. 고등과정에서는. 저 리미트의 성질, 극한의 성질 자체는 고등학교 자체에서 증명을 할 수가 없어. 대학교에서 증명을 해.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해서 많이 어려워.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대학교에서 증명을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어쨌든 극한을 알아야 미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을 증명 없이 배우고 있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면 돼. 알겠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수렴할 때만 저 성질이 성립한다는 건 알아야 돼요. 수렴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합답형에서 발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옆에 봐봐. 유형육이 다 뭐야 이거. 이런 걸 우리는 합답형이라고 해요. 기니디 참이냐 거짓이냐 문제. 이게 너희들 계속 괴롭힐 거야. 앞으로 시험에서. 합답형이 안 나오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 학교 시험에 꼭 물어봐야 돼. 선생님 극한의 성질 합답형 나와요 안 나와요? 꼭 물어봐.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학교가 여전히 있을 수도 있고 몰라 라고 대답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해야 돼 무조건 다.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성질은 다 생략할 건데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박스 안에 있는 거 봐봐. 이런 얘기야. C 곱하기 F가 있어. C는 상수야. F는 함수고. 그럼 C가 리미트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야. 어렵지 않지? 상수는. 그 다음에 덧셈 뺄셈에 대해서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 시그마는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시그마를 분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리미트는 할 수 있어요. 리미트는.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뭐 할 수 있다? 리미트를 다 분배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 단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해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단 제외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각각이 수렴한다면 리미트를 다 분배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극한의 성질의 의미가 x가 1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3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의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이미 얘가 2차 함수니까 이 새끼가 연속 함수니까 1을 대입해서 풀면 된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어. 그런데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 자체가 각각 다 수렴한다라고 알 수 있다면 1 대입해서 각각의 극한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의 의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나요? 되겠어요? 마찬가지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3x 제곱 곱하기 7x의 세제곱이 있다고 쳐. x가 어디를 향해 가? 1을 향해 가. 얘도 수렴을 하고 얘도 수렴을 하니 각각의 극한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야. 되셨죠? 오케이? 크게 의미는 없어. 자, 그런데 이제 19번을 풀어갈 거야. 19번 보세요. 자, 고민해봐. 빨리 고민해봐 일단. 시간 줄게. 풀어야 될지 한번 풀어봐. 정확하게 푸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고 풀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두 가지 다 알고 있대. 이런 형태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빠른지에 대한 내용 정리까지도 되어줘야 되겠다.
없어? 안 나와? 자, 이제 같이 해보자. 여기 봐. 일단은 방법 1로 갈 거고, 일단 방법 1은 빠른 풀이로 일단 해줄게.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면 한다라는 방법인 거야. 알겠지?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이 문제를 두 번째 방법으로 푸는 풀이 좀 길어져. 하지만 그 풀이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답형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개념이라서 방법 1은 뭐냐면 일단 fx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나? x가 a를 향해 갈 때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어. 그치? 얘는 fx 빼기 gx를 했는데 수렴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뒤에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유형이 가면 이 극한에 대한 성질을 계속 정리를 할 건데 얘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들? 무한대로 갔거든? 근데 gx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gx를 뺐더니 수렴을 했대. 그럼 gx가 어디를 갈 것 같니 얘들아? 무한대를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무한대에다가 숫자를 더하거나 빼면 수렴할 수 있나요? 없지요. 없잖아요. 없잖아. 무슨 말인지 가지? 0을 향해 가도 안 되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게 되면 어떻게 돼? 무한대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면 결과적으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돼버리잖아. 그럼 또 안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없어. 무한대로 갈 거야. 우리가 좀 이따 극한 계산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어쨌든 gx가 무한대를 갈 거라는 걸 눈치챌 수 있고 이제 극한의 계산을 좀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 식기가 차수가 동일하며 최고차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얘가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내가 좀 더 설명을 할 거야. 그걸 알면 대충 집어넣고 푼다고 해야 되겠지. 야매법으로. 자, 당연히 빨리 푸니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야매법이 좋기는 해. 근데 그 야매법만 풀다 보면 이제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돼요. 애초에 그렇게 풀지 말라고 쌤이 너무 이 문제 빨라봐야 한 10초도 안 빠르게 푸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걸 놓친다고 시험에서. 아예 그렇게 풀려고 하지 마. 알겠지? 우리는 이 문제는 쌤은 아주 정확한 정석으로 풀기를 권장한다. 그래야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오래오래 머릿속에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거든 머릿속에. 잘 봐. 이걸 바꿀 거예요 선생님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데 fx로 묶어낼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남아? 1 빼기 f x분의 gx가 다 남게. 근데 이거 5로 수렴. 솔직히 이 풀이는 지금 극한의 계산을 좀 알아야 더 이해하기 편하긴 하거든. 얘가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럼 얘가 어디를 향해 가야 또 수렴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할 수 있겠니? 무한대분의 5? 무한대분의 5? 무한대분의 5 어디로 가지 그러면? 그치 0. 0을 향해 가요. 왜 무한대가 뭐예요? 무한대가 약분시키는 개념으로 이제 현선을 바라본 거야.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해. 어쨌든 수렴을 하려면 이 무한대가 날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 분모가 무한대를 똑같은 무한대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직관인 거지. 잘했어. 이게 필요해. 극한에. 근데 그게 무한대분의 5가 결국 0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부정형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 무한대에다가 이게 무한소라고 하는 거거든. 무한대에다가 무한소를 곱해야 수렴의 가능성이 열린다.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문제만 풀고 끝나면 그냥 쉽게 진도 나갈 수 있어. 근데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돼. 자, 다시 여기 힘들어 죽겠지. 어려워. 졸려. 자, 얘가 0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건 이제 좀 납득은 됐니, 여러분? 이해가? 여기 이해는 가? 왜냐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어디로 가? 무한대. 0이 아닌 값으로 가면 어디로 가? 무한대 곱하기 상수는 무한대, 틀만 무한대. 그러니까 반드시 0을 향해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수렴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 이해가셨죠? 오케이. 그럼 얘가 0을 향해 간다는 건, 자, 요 빨간 박스는 어디로 가야 돼? 1 빼기 뭐가 0이래? 1을 향해 가야지, 1을. 1 빼기 네모 박스가 0을 향해 가려면 네모 박스는 1을 향해 가야 된다. 그래서 F분의 G가 1을 향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자, 이 식은 분모와 분자를 뭐로 나눌 거야, 여러분? 분모와 분자를 뭐로 나눌 거야,
알았으니 분모와 분자를 F로 나눠야 돼. F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 식계를 F로 나누게 되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얘는 마이너스 2가 남고 식기는 f분의 g가 남고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적을게. 얘는 3이 남고 마이너스 2 곱하기 f분의 g가 남는다. 여기까지 나 뜻같지? 되고 있나요? 오케이? 여기인데 f분의 g는 어디로 간다? 1을 향해 간다. 그러니 마이너스 2의 극한은 마이너스 2. 자, 우리가 뭐라 그랬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각각이 다 수렴하면 리미트를 다 분배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럼 4개가 다 수렴을 해야 안 해, 지금? 다 수렴하잖아. 그 리미트를 각각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 마이너스 2 더하기 1 3 빼기 2로 수렴한다. 그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풀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갔어요? 이거 마무리하고 실 건데 조금만 참아. 이거 이제 치울게. 저 문제를 이거 지워도 되죠? 다르게 풀어볼 건데 이 다르게 푸는 방법이 합답형의 참거짓을 밝히는 원리가 되기를 하기 때문에 방법이는 이 문제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다가 쳐놔. 19번 문제 하나가 아주 많은 것들을 얘기해준다. 개념적으로. 리미트 치환이라는 방법이야. 치환이라는 방법. 합답형을 우리가 풀다 보면 치환을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전체를 내가 hx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hx는 극한이 수렴을 하나요? 하지 않나요? 5로 수렴합니다. 수렴한다. 수렴하면 뭘 쓸 수 있다고?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극한의 성질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유형 5에서는 두 번째 풀이로 풀기를 원하는 거야. 알겠지? 개념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르게 풀었던 거야. 극한의 계산의 원리를 좀 이용해서. 이게 훨씬 더 깔끔해. 계산이. 자, 그럼 hx라고 두면 잘 봐. fx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걸 알아. 근데 gx는 모른다고 가정하자. 아까 우리가 분명히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걸 유추했지만 모른다고 보는 거야. 그럼 이 준식에서 뭐가 없어져야 돼? 모르는 gx를 소거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죠? 이해가요? gx를 소거하는 이유는 gx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f는 무한대를 가고 hx는 어디로 가요? 5로 가는 걸 알잖아. 납득하셨죠? 그래서 g를 소거할 거라고. 이게 준식이야. g를 소거할 거야. 그럼 g를 소거하려면 이 g가 누구랑 같다가 돼버려? f 빼기 h와 같다가 만들어지는 거지. f 빼기 g를 h라고 뒀으니까. 이해가셨죠? 그럼 소거해봅니다.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마이너스 2f g 대신에 f 빼기 h 그 다음에 3f 마이너스 2 g 대신에 f 빼기 h. 자, 좀 정리하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f 플러스 2의 h가 됩니다. 자, 조금의 눈치가 있는 친구는 이미 극한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은 거야. 왜? f는 무한대로 가고 h는 상수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최고차의 개수 b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풀어도 되고. 그게 잘 아직 납득이 되지 않으면 양변을 뭐로, 분모와 분자를 뭐로 나눠? f로 나누는 거야, 개념. 분모와 분자를 뭐로 나눈다고? f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빼기 f분의 h 1 플러스 2 곱하기 f분의 h가 되는 거야. 근데 f는 무한대로 가고요. h는 어디로 가고 있어? 상수를 향해 가고 있으니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을 향해 갑니다의 원리를 갖고 최고차의 개수가 답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접근하는 이 방법 자체가 합답형에서 중요한 원리가 된다. 무한대원의 상수가
이제 와서 그걸 누르면 이제 와서 그걸 누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나. 분모가 한없이 커지잖아. 근데 분자는 숫자야. 그럼 얘가 어디를 점점 향해가? 값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100만 분의 1, 1억 분의 1, 1경 분의 1. 자, 좀만 쉬었다 하자. 힘들어 죽으려고 그런다. 수련이라고 지금. 저기서 그냥 H만 이렇게 끊었는데. 누르신 기억이 없어요 제가. 신선이 안 눌렀네 내가. 왜 계속 보고 있어? 아까 얘기 뭔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왜 그러냐니까 그냥 보고 있어요. 뭔가 이상해서라고 얘기했으면 나도 이상하게 느꼈을 거 아니야. 자, 부정형은 알 수 없는 형태를 부정형이라고 하는데 이 부정형이 크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해. 크게 네. 개념 몇 방이에요? 와, 이거 시원반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이것들. 유형 7이야, 유형 7. 유형 7부터 풀 건데 개념은 앞으로 뭐 어딘가 정리해놔 그냥. 부정형 꼬라지의 계산이야. 첫 번째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자, 0분의 0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0은 숫자 0이 아니라 무한소라는 거야. 뭐라고 얘들아? 무한소. 무한소 뭘 무한소라고 한다 그랬지? 0이 아닌데 0에 가죠. 그치, 0이 아닌데 0에 가까워지는 상태. 넌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지? 아니 되고 있는데 왜요? 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는 이해될 때 안 될 때가 얼굴에 확하게 드러나 항상. 그래요? 뭔가 지금 약간 이러면 이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이해되고 있어? 부정형이 뭐야? 한정이 형. 부정형이요? 응. 부정방정식 이런 거.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부정형이 뭐냐고 묻고 있는데 부정방정식. 0분의 0. 아니 금방 그거 얘기했잖아. 알 수 없는 꼬라지라고. 알 수 없는 꼬라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알 수 없는 형태를 뭐라고? 부정형이라고 해. 즉 무한소분의 무한소 꼬라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지금 세 가지만 적어볼게. x세제곱분 x. x세제곱도 어디로 가? 0으로 향해 가. 분자도 0을 향해 가지. 하지만 얘는 어디로 갈까? 풀만 무한대로 갈 수.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왜? 풀만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 왜? x를 하나 약분시키더라도 분모에 0인자 두 개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0분의 상수꼴이야. 우리가 한 경우, 자명타라고 하는데 자명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앞에서 뭐가 있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숫자 a도 뭐가 있어? 풀마 무한대 또는 0 이런 경우들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a 값에 따라. 또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더하거나 뺀 놈도 무한대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해가고 있나요? 이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자명한 거야. 또 무한대분의 상수과라지는 어디로 가? 0을 향해 간다라고 했지? 이 는은 완벽한 는이 아니야. 그냥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지금. 알겠지? 또 무한소분의 상수권. 이거는 풀만 무한대로 간다. 이 무한소가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는 경우와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가는 경우가 달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면 이 경우는 0의 오른쪽에 플러스를 했어. 저게 무슨 의미야 얘들아? 그치? 0의 오국한 0을 향해 가고 있는데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고 있다. 플러스 0.00000000000 그것분의 숫자가 1을 썼다고 쳐보자. 그러면 0의 오국한 분의 1은 어디로 갈까요?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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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근데 0의 자극한 분의 1은 어디로 갈까요? 음의 무한대로 가야지. 왜? 부호 자체가 음수잖아. 근데 절대값은 계속 커지고 있잖아. 손이 납득되고 있어? 이해는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지? 이해되고 있는 건가? 이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소분의 상수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가능하다. 상수꼴하지 또 부도 알 수가 없으니 1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지금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자명한 거야.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지. 이거 외에 나머지 부정형이 있다는 얘기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 x 세제곱분 x, x가 0을 향해 갈 때, x가 0을 향해 갈 때 x분의 3x, x가 0을 향해 갈 때 x분의 x의 세제곱. 이 세 가지를 봐. 얘도 0분의 0, 얘도 0분의 0, 얘도 0분의 0이냐. 리미트 생각했어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근데 얘는 어디로 가죠? 풀만 무한대로 가고요. 얘는 어디로 가죠? 3을 향해 가요. 얘는 어디로 가죠? 0을 향해 가요. 그치? 약분되면. 아, x가 약분될 거 아니야 이렇게. x가 약분될 거 아니야 이렇게. 0을 향해 갔다는 건 0이 된 게 아니라고. 0이 된 게 아니니까 막 약분시킬 수 있는 거야. 분모가 0을 향해 가는 그 인수를 영인자라고 할 거야. 그 영인자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 봐봐. 분모와 분자에 영인자가 몇 개씩 더 있느냐에 따라 세 가지 모양을 봤을 때 다 극한값이 형태가 달라지고 있어. 그래서 그걸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야. 알 수 없다. 0분의 0꼴에서 분모와 분자에 왜 저보고 말해요? 너가 지금 딴 데 보고 있다가 날 보더니 응? 그랬잖아. 너 스스로도 그치? 주여 집중해 집중. 영인자가 분모와 분자에 누가 더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 정해지지 않는다. 그럼 무슨 형이라고 한다고? 부정형, 부정방정식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가고 있어요? 네. 이해가? 두 번째 부정형은 또 뭐가 있을까? 기억나요? 무한대분. 그렇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처음에.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한번 싹 설명해 줄게라고 설명했었다고 첫 시간. 기억나죠? 토요일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 무한 빼기 무한. 그렇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로 가는 게 자명해. 하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볼까? x의 세제곱 빼기 x가 무한대로 가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 직감이. 우리 사람이라는 게 직감이 있잖아. 앞에 게 빨리 커져, 뒤에 게 빨리 커져. 앞에 게 빨리 커지니까 무한대로 갈 거야. 이해가죠? 그런데 만약에 리미트, 똑같은 리미트에서 x 빼기 x 세제곱